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열심히 말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릴 때 내가 한 말에는 시큰둥하더니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막 웃고 맞장구 치는 모습 보신 적 있나요? 그 순간 괜히 내가 하찮아진 것 같고 내가 재미없나? 사람들이 날 싫어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죠. 마음은 서운하고 자존감까지 내려가는 기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유독 자주 무시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존중받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와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왜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는 걸까? 마치 내가 없는 사람처럼 말을 끊어버리거나 대답을 건성으로 하거나 심지어 내가 던진 농담에는 무반응이면서 다른 사람이 같은 농담을 하면 그때서야 깔깔 웃는 모습. 참 억울하고 속상하죠. 그런데 이 무시라는 감정은 단순히 기분 나쁜 상황을 넘어 우리 마음속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존재감이 없나? 이런 생각이 쌓이다 보면 점점 더 위축되고 결국에는 내가 가진 진짜 매력과 장점조차 드러내지 못하게 돼요. 그럼 도대체 왜 사람들은 남을 무시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탓하시는데요. 사실 무시의 원인은 무시하는 사람 쪽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 미성숙함, 불안감, 그리고 나쁜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우월감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확인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무시라는 도구를 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묵살하는 경우, 혹은 친구들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일부러 특정 친구를 대화해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단순히 무례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보여주려는 심리입니다. 즉, 무시는 일종의 권력 과시이고 자기 지위를 확인하는 수단인 거예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동자는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자기 위치를 더 단단히 하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정반대로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불안해질 때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려서 위안을 삼아요. 예를 들어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일을 너무 잘해서 칭찬을 받는다면 기존 직원이 괜히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일이 한결 편해지고 좋은 일인데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하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이 불안감을 없애려고 괜히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즉, 무시는 그 사람의 부족함과 불안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습관이에요. 어릴 때부터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무시 섞인 말투를 듣고 자라거나 가정에서 존중받는 대화 방식을 배우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은 무심코 남을 무시하는 화법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게 뭐 대단해? 아이, 됐어. 같은 무성의한 말투, 상대의 말을 끊거나 비웃는 태도. 본인은 별 뜻 없이 한 말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충분히 상처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한테 익숙한 방식일 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시당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우월감, 열등감, 혹은 무례한 습관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그건 무시라는 행위가 곧 존재의 부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너는 중요하지 않아. 내 말은 필요 없어.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상대가 왜 무시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아, 저 사람의 문제구나.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억울함보다는 차분한 태도로 대처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주변에서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 그리고 그때 마음이 서운했던 경험이 떠오르시나요?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이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불안이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요. 앞에서는 사람들이 왜 남을 무시하는지 그들의 심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유독 무시를 자주 당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무시하는 사람의 문제도 분명히 크지만 무시당하는 사람 쪽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나를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주도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 여러분도 자주 하시나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네가 정하는 대로 할게. 잘 모르겠어. 이런 말들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내 의견을 묻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뭐든 상관없어 하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런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나는 대화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존중받기보다 무시당하기 쉬운 위치에 놓이게 돼요. 두 번째 특징은 과도한 눈치 보기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눈치를 보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하죠. 하지만 너무 심하면 오히려 상대가 나를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내 의견을 끝까지 얘기하지 못하거나 부탁을 받으면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수긍하는 모습 또는 스스로를 낮추는 말버릇 저는 별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이런 태도는 나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효과를 냅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만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는 습관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하는데 괜히 말하면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아.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묻어두면 상대방은 내가 불편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결국 같은 무례한 행동이 반복되고 나는 속으로 상처를 더 크게 받게 되죠. 이건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갈등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태도 때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몸짓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은 대체로 어깨가 움츠러들고 시선을 자주 피하고 목소리가 작고 말끝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이 상대방에게는 나는 자신감이 없어 쉽게 밀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로 읽히는 거죠. 반대로 특별히 똑똑한 말을 하지 않아도 등을 펴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웬만하면 무시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태도와 기세가 상대방의 반응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불분명한 의사표현, 과도한 눈치 보기, 부정적 감정 회피, 소극적 태도, 이 네 가지 특징이 자주 보입니다. 물론 무시하는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 잘못이지만 우리가 이런 특징을 조금씩 바꿔나가면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내 말투나 태도 속에 이런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았나요? 나는 왜 자꾸 무시를 당하지? 라는 의문이 들 때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를 점검해 보신다면 분명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죠.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을까?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당당한 태도를 가질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 하면 쉽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양보하고 말끝을 흐리고 갈등을 피하던 분들이 갑자기 당당하게 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연습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내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 부분이 불편해. 나는 이 의견이 좋아. 이처럼 나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끝을 흐리거나 뭐 상관없어 하고 넘기는 순간 상대방은 나를 무시해도 된다고 여깁니다. 반대로 명확한 한마디만 해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고를 때도 저는 오늘은 국물이 있는 게 좋아요 하고 말하는 것. 회의 자리에서 저는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 이런 작은 표현들이 모여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하게 서두르지 않는 태도입니다. 무시당하기 쉬운 분들은 상대의 말이나 부탁에 너무 빠르게 반응하는 습관이 있어요. 상대가 무언가 제안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수긍하거나 대화 중에도 말을 급히 이어가느라 스스로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이럴 땐 의식적으로 호흡을 고르고 잠시 뜸을 들이는 게 좋아요. 상대방의 제안을 들었을 때는 제가 조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대답은 하루 이틀 뒤에 주어도 괜찮습니다. 이 짧은 여유의 시간이 내가 주도권을 갖는 첫걸음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말이 아닌 몸짓과 표정에서 나오는 당당함입니다. 어깨를 펴고 시선을 피하지 않고 목소리를 조금 더 또렷하게 내는 것. 이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태도를 읽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목소리가 작으면 이 사람은 자신감이 없구나라고 판단하게 되죠. 반대로 또렷한 목소리와 눈빛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은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태도에서 풍기는 당당함이 결국 존중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건강한 경계입니다. 누군가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저에게 좀 불편하게 들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게라도 경계를 분명히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엔 용기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해보면 생각보다 별일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 사람은 만만하지 않구나 하고 태도를 바꾸게 되죠. 여러분, 무시당하지 않는 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의견을 표현하고 천천히 반응하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는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연습해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놀랄 만큼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평소에 말을 아끼고 상대가 불편할까봐 눈치 보느라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제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이미 무시당하지 않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당당하게 태도를 바꾸고 내 권리를 지키려 노력한다 해도 살다 보면 여전히 누군가의 무시에 직면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자리, 많은 사람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라면 더 당황스럽고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가면 상대는 나를 계속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폭발해버리면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즉각적이고 세련된 대처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반응 응시입니다.
상대가 나를 비웃거나 말을 끊었을 때 굳이 대꾸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눈빛을 통해 불쾌함을 분명히 표현하는 겁니다. 말을 섞지 않아도 눈빛과 침묵으로 충분히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 방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민망해져서 태도를 고치게 되죠. 두 번째 방법은 되묻기입니다. 상대방이 무시하는 말을 했다면 그대로 다시 말해주세요. 방금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인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이렇게 의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자신의 말이 무례했다는 걸 깨닫고 정정하거나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풀릴 수도 있죠. 이 방식은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경각심을 주는 현명한 대응입니다. 세 번째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기입니다. 상대가 내 의견을 함부로 왜곡하거나 내 의도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려 할 때, 아니요, 제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짧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의 무례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신호가 됩니다. 경계를 세우는 건 결코 무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당연한 권리이자 건강한 태도예요. 물론 이런 대처들을 처음 시도하면 쉽지 않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애초에 잘못된 행동은 상대방이 먼저 한 것이죠. 내가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제대로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가 반복되었던 거예요. 혹시 그 순간 용기가 나지 않아 대응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라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나 전화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저는 기분이 불편했어요. 이렇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내 감정을 존중하는 행동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느낀 불쾌함을 묵묵히 삼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시당했을 때 필요한 건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그 순간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침묵과 응시로 불쾌함을 전하고, 되묻기로 상대의 의도를 드러내고, 필요할 때는 분명히 선을 긋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더 이상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그때 내가 이런 방법으로 대응했더라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앞에서 우리는 무시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실전 대처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나를 계속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눈빛으로 표현하고 분명히 경계선을 세워도 그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관계 자체를 점검하고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식으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불쾌함을 표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대방과 단둘이 대화할 자리를 마련해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할 때 솔직히 불편하다.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힘들다. 짧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어려워합니다. 괜히 분위기가 험악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사실 이런 솔직한 대화는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경고를 듣고 태도를 고치려 할 겁니다. 혹시나 그 사람이 무심코 했던 행동이라면, 아, 미안해. 그렇게 느낄 줄 몰랐어. 하고 사과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성의는 보일 수 있습니다. 경고 이후에 그 사람이 말을 더 조심하려 한다든가 내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 관계는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겠지만 작은 변화의 신호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된 인연인데 끊어내도 될까? 하고 망설입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 더 깊이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데도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주는 순간 나는 내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꼴이 되거든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꼭 원수처럼 등을 돌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거리를 두고 더 이상 내 감정이 소모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연락을 줄이고 자리를 피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시하는 사람을 바꾸는 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는 언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나를 존중한다. 이 마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도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그 빈자리에 나를 존중해주는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존중은 존중을 부르고 무시는 무시를 부른다는 말, 살아보면 참 실감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하면서 무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남을 무시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무시당하는지,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는 법과 실전 대처법, 마지막으로 끝내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까지.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존중하길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 내가 내 권리를 지키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세상도 그에 맞는 존중을 돌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나 관계가 있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작은 실마리를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